자, 자면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유산화를 비즈니스로서 돈을 버는 도구로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자,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회사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장사를 하고, 누군가는 공무원이 되고, 또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고, 그 방법론으로서 하나로 유산화를 선택했다라는 베이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돈의 양이나 금액보다는 지속 가능한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수입을 원하는지. 우선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배워 나가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두 선택권이 있잖아요. 선택이라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자,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에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그분에게는 두 명의 아빠가 있대요. 한 명의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아빠고요. 한 명의 아빠는 정규 어떤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가고 본인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아빠로부터 배운 돈을 버는 방법, 방식, 부유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쪼들리는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어, 어떤 돈이라는 것이 나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위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무언가가 됐으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부유함의 정의라는 것은 당신 혹은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다. 날짜의 수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매달 5,000달러를 지출하며 2만 달러의 저축액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부유함은 대략 4개월 또는 120일간 유지될 것이다. 부유함은 당장의 어떤 금액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돈의 액수,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좀 생각하게 만들죠.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학교의 교육을 받고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지, 정말로 돈을 알고 있고 돈이 나를 위해 버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돈의 어떤 노예나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을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신다면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다라고 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직업,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이 네 가지의 사사분면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사분면 안에 모든 직업군, 모든 돈을 버는 방법이 다 여기에 들어간대요. 네 가지 나눠 보면은 많이 보셨죠? 봉급 생활자, 그리고 E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S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B는 사업가, 빅비즈니스라고 나오고요. I는 투자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내년엔 어떡하지? 노후엔 어떡하지? 나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의 요소들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4분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 세로줄을 기준으로 E랑 S는 지속적으로 돈에 걱정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그런 분면에 속하고, B와 I, 오른쪽의 분면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어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그 안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분면에 속한다는 거죠. 이거를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의 차이. 우리가 유사나 일을 하려면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나라는 사람이 기꺼이 이 권리 수입을 받아가고 이 권리 수입의 이 통로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유사나 돈 벌 수 있다니까. 유사나 뭐 많이 번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뭐 오랫동안 할 수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내 삶에서 권리 수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노동 수입에서 권리 수입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왼쪽의 분면에서 살고 있어요. E나 S, 봉급 생활자나 혹은 자영업자 전문직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노동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노동을 멈췄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가 장사를 그만뒀을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수입이 그냥 끊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권리 수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내가 노동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통로를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빠지더라도 알아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자, 그런데요, 대부분 이 봉급 생활자의 대부분이 우리는 속해져 있고요. 나 이렇게 회사의 월급만 받고서는 나의 삶을 노후 140년까지 살 수도 있는 이 나의 삶을 꾸릴 수 없을 것 같아. 나 제대로 돈 버는 방법을 좀 다시 알아볼래 해서 대부분 뭐를 시작하느냐? 책이 나와요. 보통은 S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나 또는 전문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해요. B로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혹은 본인은 B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B로 빠지는 사람은 없대요. 다 나는 B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S라는 거죠.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봉급생활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유란 스폰서님이 하는 잘 나가는 핸드폰 가게, 잘 나가는 치킨집 이런 거 사업가 아닌가? 이런 거 나한테 권리소득을 벌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자영업자 전문직에 들어가고 이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봉급생활자와 다를 바가 없는 노동 수입이라는 건데요. 우리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S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실 S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좋은 교육 받은 사람들 많아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왜냐면 의사나 변호사들도 다 이 S에 들어가요. 자영업자, 셀프 인플로이드 혹은 전문가. 자, 정규 교육을 밟고 추가적인 교육 뭐예요? 석사, 박사 많아요. 자, 그리고 식당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컨설턴트, 무슨 테러피스트, 자동차 수리공 이런 전문가들, 미용사, 예술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즉, 이런 분들은 자영업에 속하는 분들은 전부 다 본인이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유란 스폰서님도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장사 그만두고 다른 사람 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보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 영어 강사하고 있잖아요.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일을 하거나 스스로 고용주가 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거나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잦다. 이게 자영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특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S분면, 이 셀프 인플로이드에 있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방장이면서 접시 닦기다라고 나오죠. 자, 큰 회사에서라면 많은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모두 다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보세요. 어때요? 전화 본인이 받죠. 청구서 본인이 내고 영업 뛰고 광고하고 손님 다루고 직원 고용하고 직원 해고하고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 자리 메꾸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한다? 스스로 한다. 우리는 봉급생활자를 그만두고 우리 한번 장사 멋지게 사업해볼까라고 하지만 사업이 아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떻다? 수입도 끊긴다. 우리 젤리 팀에서도 어떤 전문직 갖고 계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빠지면 그걸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마 엄청날 것이고 저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뭐 지금 물론 유산화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리키는 일은 정말 즐겁게 하고 있지만 영어 가리키는 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유일한 생계였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안이죠. 자, 그러면 이 비분면, 이제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소득에 들어가는 비분면은 뭐가 다른지 볼게요. S분면, 자영업자 전문가 집단하고 반대래요. 완전 반대. 진정한 비사분면의 사람들은요. 이 4분면에 있는 사람들 있죠. 봉급생활자, 셀프-임플로이드 자영업자,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 4분면의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나보다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면서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위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는 나 대신에 이 일을 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직접 하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활용하고 누군가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위임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또 나오죠? B타입, 진정한 B타입 사람들, 비즈니스 오너, 권리소득을 받는 B타입 사람들과 S타입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1년 이상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운영된다? 그건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건 B라는 거죠. 그런데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은 어때요? 1년 정도 떠나 있게 되면 사업체 자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자,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전문가들은 그냥 일자리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B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 시스템. 자, B는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한다.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이에요. B로 우리가 갈아타려면 정말 권리소득을 만들려면 수입의 구조를 바꾸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B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 완벽한 차이가 뭐다? 뭐의 유무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자, 권리소득을 얻기 위해서는요. 시스템의 소유 또는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권리소득을 벌어볼래. 나 4분면을 갈아탈래. 라고 예스를 하셨으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 나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무엇을 원하세요? 권리소득을 원하시는 거죠. 권리소득. 그냥 유산화 돈 된 데가 아니라 내가 진짜 권리소득을 얻어낼 건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예스인지 노인지. 예스를 하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와
I로 내가 갈아탈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이렇게 E와 S에서 일하는 동시에 B와 I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서서히 갈아타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확신을 갖고 행동할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B에 해당되는 게 뭔지. B를 거쳐서 I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3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하나는 전통적인 기업체, 내가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근데 뭐라고 나와요? 제대로 된 멘토,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라고 나와요. 그리고 몇 년이 걸린다고 나오냐면요.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내가 봉급생활자로 일을 하던 내가 자영업으로 일을 하던 10년, 15년 배워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프랜차이즈, 기존의 시스템을 구매하는 건데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자체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백종원 더 본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매하라는 거죠. 최소 12억이 든다라고 나와요. 최소 12억. 최소. 자, 내가 프랜차이즈 하나 그냥 운영하는 거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거는 자영업이에요. 자, 3.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권리소득을 얻는 B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요. 기존의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그 일부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사사분면을 갈아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의 권리를 사려면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100만 달러, 최소 지금 12억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겨우 200달러의 비용, 유산하는 2만 원이잖아요. 개인적인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나와요. 그쵸? 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업의 규모는 지금 1, 2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내가 기꺼이 권리소득, 내가 기꺼이 나의 시스템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뛰어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최소한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권리소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 순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구축해 놨을 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빠져나와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놓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시스템 소유 또는 그에 대한 통제력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때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회사에 가입을 하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죠. 제품을 사용하고요. 내가 유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치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해서 소개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와 내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그거를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죠.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번 수입이 발생되고 끝나면 그건 노동 수입이죠. 자, 뭐가 필요하냐? 시스템과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과 교육. 이거를 지속했을 때 돈이 된다라는 시스템과 교육.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발 담글 수 있고 지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 장이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상담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팀이 구축이 되고요.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소비를 하고
같이 돈을 벌어가고 같이 소비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위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것이 지속됨으로써 나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되고요. 내가 빠지더라도 헬스팩 안 끊죠. 평생 먹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돈 버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들은 평생 소비를 하죠.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라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원래 쓰던 거를 브랜드 체인지해서 죽을 때까지 쓰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그걸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같이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그냥 원래대로 내 건강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것만 함으로써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지속할까요? 유산화라는 제품을 아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 와서 배우고, 소개하고, 초대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리더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이에요. 유산화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복제하고, 나처럼 이 가입하고 제품 사용을 경험하고 소개하고 수입 발생되고 시스템 교육하고 후원하고 팀 구축하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복제가 돼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건 저한테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저에게 권리소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가능하려면요. 복제, 나처럼 똑같은 걸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 밑에 말씀드릴게요. 가이드가 명확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사람,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명확해서 나랑 똑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일이에요. 자, 자영업이 아닌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영업이 아닌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네트워크 마케팅 왜 유산화 지사에 가가지고 왜 교육을 받아야 돼? 왜 팀에서 하는 교육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언어로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그거는 이 책에서도 나와요.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전 세계에 능력자들이 있을까요? 있죠. 맥도날드보다 햄버거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수천억 개, 수백 개의 그 햄버거를 동시에 만들어내서 유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그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려면 맥도날드가 이미 갖추고 있는 그 시스템 운영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소유하는 그 권리소득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고 싶으면 그건 난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죠. 유통부터 레시피 개발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라는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리소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공자들이 따라왔던 그 심플한 성공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고 나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S에 머무는 거예요. S. B로 갈아타려면 성공 매뉴얼을 따라야 돼요. 내가 따라할 수 있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따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따라할 수 있고 그대로 따라해야지 복제가 되고 지속이 되고 그게 나한테 권리소득이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가 기꺼이 갈아타겠다, 권리소득으로 갈아타겠다, 시스템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가이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성공 매뉴얼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팀을 구축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팀을 구축해서 리더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끄는 능력, 소질, 자질 이런 것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너무 다행이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성공 매뉴얼이 있고 이미 선행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행한 스폰서, 선행한 이 성공자 분들이 알려줘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은 자,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손 내민 손을 정말로 누군가가 잡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인드와 자세와 행동적인 준비가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시스템 참여는 무조건이에요. 이 시스템 참여는 왜 나한테 자꾸 시스템에 오려고 해?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왜요? 이 시스템을 내가 참여해서 내가 활용하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이 시스템을 참여하고 활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아닌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어,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활용해야 될 것, 내가 있어야 할 곳,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복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에서 멈추면 이건 권리소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근데 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 저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진짜 영어 연수 갔다 오지, 뭐 계속 영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산화에서 내가 하는 교육은 저는 2주에 다 끝냈어요. 2주. 자, 각 잡고 2주에 끝낼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골드 리더스에서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받았고, 어떤 데이터로서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고, 이대로 따라 하셔야지만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방법은 많아요. 많습니다. 결국에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이 사사분면에 들어가고요. 나는 어떤 사사분면에 속하고 싶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득을 원하는가. 기꺼이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맞는가. 거기까지 따라오셨다면요. 선택하시고요. 결단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산화 비즈니스, 특히 젤리는요,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성숙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시스템 소유를 위해서,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공 매뉴얼을 기꺼이, 성공 매뉴얼에 기꺼이 나를 맞춰가는 성숙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유목민이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떠날 때 떠나서 여행하는 삶, 부모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삶,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언제든 사다 드릴 수 있는 삶,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삶, 원하는 삶을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는,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돈 버는 일을 하려면 노동을 하면 되죠. 그런데 유산화는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기꺼이 이것을 함께 하겠다, 예스 하시면 저희가 이 마인드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가이드 드린 대로 하면은 최소한 골드, 최소한 루비, 최소한 다이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